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는가 하면 다른 주민의 택배를 몰래 훔치기도 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엘리베이터 안을 서성입니다.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등 뒤로 흉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가 사라졌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범인은 아파트 주민인 40대 A씨였는데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해 보니 A씨가 흉기를 들고 다니며 경고문을 떼어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여기는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었고 저희가 발견해서부터 신고를 해서 A씨는 지난 5월 아파트에서 지나가는 주민의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차 이미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른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소방과의 공조를 통해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검복을 착용하고 사다리차까지 동원했습니다. A씨는 현재 시설에 강제 입원된 상태인데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호소합니다. 혼자 그냥 아주 은근 생활했어요. 주민들한테 그냥 부담을 시비 걸고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완전 그래 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은 A씨에게 흉기 휴대와 절도,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박대성은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또 미소를 보였는데요. 사건 당시 상황이 생각나지 않는다며 블랙아웃을 주장하던 박대성은 조금씩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30살 박대성이 경찰서 유치장 밖으로 나옵니다. 옅은 미소를 띠다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박대성은 모자와 마스크 없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할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이른바 블랙아웃을 주장하던 박대성은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범행 기억 아직도 안 나십니까?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새벽 전남 순천의 한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17살 A양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했습니다. A양은 아버지의 약을 사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박대성은 사건 당일 자신이 운영했던 식당에서 소주 4병을 마셨습니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식당 주변에서 범행 대상을 찾았습니다. 범행 후에는 맨발로 배회하면서 웃는 모습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폭력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박대성은 술을 마시면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는 이성적,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입니다.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고요. 범행 전에도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경찰은 지난달 30일 범행의 잔인성과 재범 방지 등을 이유로 박대성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링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박대성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과 이상동기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경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뒷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중국 전 감독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하지만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은 2022년 후원업체 김모 대표로부터 광고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총 1억 1천만 원을 수수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정석 전 단장은 김 전 감독과 함께 김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임수재는 업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검찰은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하지만 형사재판에서의 죄 성립과는 직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부정한 청탁이 매개가 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정청탁의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금전 관계를 먼저 제안한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LG 박동원과의 FA 협상 과정에서 선수에게 뒷돈을 요구해 적용된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FA 선수와 사전 접촉한 것은 KBO 규약 위반이긴 하지만 이 또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로 주실 말씀 없으신 거예요? 돈을 건넨 측도 무죄가 나온 가운데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항소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인천 소래포구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안에는 어민들의 그물 등 어구들이 쌓여 있었는데요. 가을 주꾸미철을 앞두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어구를 잃은 어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소래포구에서 평생을 어민으로 살아온 72살 김기환 씨. 평소였으면 바다에 있을 시간이지만 이날은 할 일이 없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보관해놨던 어구들이 전날 모두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을 쭈꾸미철에 대비해 키보다 더 높이 쌓일 만큼 모아놨던 어구들은 새카만 재로 변했습니다. 쭈꾸미를 잡을 때 쓰는 어구입니다. 이 자연산 소라 하나의 가격이 1,200원인데요. 쭈꾸미철을 앞두고 이런 어구들을 비닐하우스에 가득 모아놨는데 모두 타버린 겁니다. 자연산 소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구하지도 못하고 당장 뭐 하루 보러 하루 먹는 사람들이 그거 가서 당장 뭐 한 5, 6천만 원, 뭐 1억 몇 천만 원씩 다 이렇게 타버렸으니. 지난 3일 새벽에 난 불은 어민들이 어구를 보관하던 비닐하우스 15동 중 8동을 태우고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래포구 어민 80여 명 중 50여 명이 화재로 어구를 잃었는데 피해 규모만 각각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특히 어망 손실로 가을 조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업 기반을 잃게 된 어민들은 당장 쓸 어구만이라도 구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무상이라기보다도 무슨 저리 자금이라든지 2년거치 3년 상환이라든지 해가지고 좀 이렇게 빨리 복구를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관계기관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